토트넘이 한국 투어를 마치고 처음 치른 프리시즌 경기 글라스고 레인저스와의 원정 평가전에서 손흥민과 케인의 환상적인 컴비네이션을 앞세워서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왜 웃음이 나오냐면 결국 송 케인이에요. 여기는 참, 네. 송케의 활약으로 경기를 하드캐리했다는 점에서 너무도 익숙하고 또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경기 흐름이긴 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야, 그렇게 영입을 했는데도 결국 올해도 달라질 게 없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한 시합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센스 있는 터치가 케인의 환상적인 마무리로 연결된 동점골이나 손흥민의 등딱에 이은 연계가 케인의 역전골이 됐던 장면 모두 누가 골을 넣고 누가 도움을 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지난 시즌 토트넘 공격의 전형적인 모습이 반복이 된 것이잖아요. 여기에 이날도 오른쪽 측면에서 센스 있는 돌파로 공격에 기여를 했던 그 셉셉이 쿨루투스키 잘해요. 이번 한국 와가지고 굉장히 예능 많이 찍고 갔던데 아무튼 결국 손케 쿨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즌이 들어가겠구나 이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게 손흥민 선수 중심으로 보자면은 여전히 기대가 되는 면이긴 합니다만 토트넘이 좀 더 강해지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게 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대목이죠. 참고로 이날 손케가 기록한 합작골 프리시즌 경기이기 때문에 기존 기록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과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히샬리송 이적료를 토트넘이 어떻게 값어치 있는 것으로 만들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올 시즌에 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날 히샬리송이 후반에 투입이 되면서 케인이 있을 때는 오른쪽 윙어, 케인이 나간 뒤로는 스트라이커로 출전을 했는데요. 어느 쪽에서도 뭐 그렇게 딱히 뭐 두드러지는 모습은 아직 못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손케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미드필드에서의 연결 어떤 그 빌드업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좀 많이 있는 팀입니다. 이날도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어로 기본적으로 뭐 출전했습니다만 3-4-2-1 포메이션에서 물론 중앙에 들어서 많이 움직이기도 합니다만 이날은 특히나 케인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손흥민 선수가 톱자리에 있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제에서의 9번 스트라이커의 역할이라는 게 상당히 좀 하이브리드죠. 토트넘에서 케인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냥 스트라이커가 아닙니다. 플레이메이커형 스트라이커, 스트라이커형 플레이메이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스트라이커가 있을 때 후방에서 볼을 만들어 오는 어떤 움직임이라는 것이 케인 자리에 히샬리송이 들어갔을 때는 이게 확실히 좀 적응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윙어 자리에서는 히샬리송이 쿨루투스키에 비해서는 현재로서는 많이 좀 영향력이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히샬리송이 투입한 이 돈의 가치가, 그러니까 지금 베르바인을 비교적 저렴한 금액의 아약스로 보내고 히샬리송은 굉장히 역대급 금액에 데리고 요 선택이 유의미한 것이 되려면은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계속된 프리시즌 일정입니다. 자, 콘테 감독이 사실상 정규 시즌 시뮬레이션으로 진행을 했던 오늘 경기입니다. 시간대별 포메이션을 보면서 하나하나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전반전은 뭐 썩 좋지 않았습니다. 경기 내용이. 최근 경기인 세비야전하고 비교를 하면 오른쪽 윙백에는 모우라 대신에 로얄, 그리고 오른쪽 윙어에는 히샬리송 대신에 셰프쉐비, 이렇게 오른쪽 라인을 싹 바꾸고 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킵 자리에 벤탄쿠르가 들어온 것, 이렇게 세 자리가 지난 경기하고는 달라진 그런 변화인데요. 콘테 감독이 이번 프리시즌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를 굉장히 잘 보여준 스타팅 라인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다음 주에 에이스 로마 평가전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주가 바로 개막전입니다. 2경기밖에 안 남았고 일주일 간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규 시즌 베스트 라인업, 지금 가동할 수 있는 최정예로 스타팅을 짰고, 이 선수들에게 그래서 경기 시간 휴식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출전 시간도 꽤 많이 준 거죠. 실제 선수들 출전 시간도 대부분 60분 이상씩 주면서 레귤러 시즌 데뷔를 이미 시작했다는 거를 좀 알 수 있게 하지 않았나. 경기력은 뭐 선수들이 대체로 무거워 보였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중에서 로메로하고 손흥민 선수 몸놀림이 좀 가장 가벼운 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메로는 진짜 뭐 자기 위치가 아닌 곳에서도 꼭 필요할 때 나와가지고 끊어주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튼 뭐 특이점이 있다면 양쪽 윙백들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운영을 했고, 중원에서는 벤탄쿠르하고 호이비에르가 나란히라기보다는 뭐 평소에도 이렇게 쓰긴 씁니다만 아예 이번에는 벤탄쿠르가 거의 안 올라가고 내려앉아 있고, 호이비에르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덴마크 대표팀에서 보는 것처럼 상당히 공격적인 미드필더 역할을 했습니다. 전진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이날 그 손흥민 선수가 좋은 패스를 했는데 그 골을 못 넣기도 했고, 양쪽 윙백이 열심히들은 뛰는데 공격에도 수비에도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게 이게 콘테 감독의 전반전 아주 고민이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날 후반전에 보여줬던 페리시치의 왼쪽 좋았거든요. 뒤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하지만 오른쪽은
이날 선발로 나온 뭐 로얄, 뭐 도허티, 모우라, 뭐 스펜스, 솔직히 탑4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좀 고민을 해야 될 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오죽하면 모우라를 내렸겠습니까? 오늘 라이트백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자, 후반 시작과 함께 컨테 감독 두 자리에 변화를 주는데요. 로얄 자리에 모우라를 투입을 했고요. 그리고 중앙 벤탄쿠르 자리에는 이번에 새로 영입된 이브 비수마 선수를 투입을 했습니다. 오른쪽은 진짜 컨테 감독도 고민이 많다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로얄은 여전히 로얄이고 도어티는 아예 왼쪽 백업으로 돌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지난 서울에 왔을 때도 왼쪽 수비수 계속 왼쪽 윙백으로 훈련을 시켰으니까 공격수인 모우라를 내려서 이 자리에 반복적으로 기용하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누구 픽인지 모를 스펜스 정말 공들여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오늘 짧은 시간밖에 안 뛰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너무 미지수죠. 일부 리그를 한 경기도 안 뛰어본 선수이기 때문에 판단은 이른 상황이어서 아무튼 지금 상태로 보자면 누가 됐든 좀 갑자기 잭팟이 터지는 걸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뭐 추가 이적 시장에서도 지금 뭐 오른쪽 윙백 자원 얘기는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모우라가 이날 윙백 자리에서 열심히 뛰기는 했는데 확실히 수비 커버 들어올 때는 뭐 위치라든가 스탠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적응이 필요해 보이기는 했습니다. 박스 쪽으로 가는 공간을 어느 정도 막아줘야 되는데 좀 엉뚱한 위치에 서 있기도 했기 때문에 비스마는 호이비에르 파트너 역할을 잘 수행을 했죠. 컨테 감독이 중원에서 호이비에르를 굳은 자로 남겨놓고 스킵, 벤탄쿠르, 비스마를 상대에 따라서 아니면 컨디션에 따라서 어떻게 쓸지를 고심을 해야 되는 시즌이 아닐까. 자, 후반전 선수 기용은 컨테 감독이 아마도 미리 준비를 했을 계획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약간의 부상으로 조금 일찍 교체가 된 에릭 다이어를 제외하면 대부분 예정된 시간에 투입이 돼서 예정된 시간만큼을 뛰고 나갔다,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반 15분, 후반 25분 이렇게 두 차례 걸쳐가지고 대규모 교체가 이루어졌는데요. 후반 15분 교체 때 세스뇽 자리에 이제 페리시치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서울에서는 계속 경기를 못 뛰었기 때문에 한국 왔을 때는 이제 데뷔전이죠. 비공식 경기긴 합니다만 토트넘 데뷔전인데 그리고 셉세비 자리에는 히샬리송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보고 싶은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뒤에 계속 누가 서든 간에 늘 좀 함량 미달이었지 않습니까? 레길로는 이제 현재로서는 전력 제외가 됐고 세센용은 팀에서 참 많이 밀어주고 있는데 이날도 공격 올랐을 때 타이밍을 계속 놓쳐가지고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 윙어하고 왼쪽 윙백의 컨비네이션이 잘 안 나와. 근데 페리시치가 들어와서 이날 손흥민 선수하고 뭐 10분 정도밖에 같이 못 뛰었지만 아무튼 굉장히 어떤 노련한 플레이 아직 풀타임 훈련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체력 레벨이 높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뛰는 양을 조절하는 게 보였는데 그러면서도 방향을 틀어주는 어떤 전환 패스라든지 대각선으로 막 이렇게 상대를 제압하는 움직임 같은 게 굉장히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페리시치가 왼쪽 윙백 자원으로 분류가 되는데 윙어도 볼 수 있지만 손흥민 선수 못지않게 양발잡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르트문트 시절부터 2011-2012 시즌 그리고 지난 시즌까지 이렇게 모두 12시즌 동안 리그에서 80골을 넣었는데요. 왼발로 37골, 오른발로 43골을 넣었습니다. 거의 완벽한 이 정도면 양발잡이죠. 이번 시합에서도 왼쪽 측면에서 뛰면서 이제 공받고 상황 보다가 오른발로 대각선 전환 패스 반대쪽 윙어 쪽으로 이렇게 넘겨주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앞으로도 특히 이제 공격적인 면에서 손흥민 선수하고 조합이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가진 게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자, 그 밖에 이날 비수마, 뭐 랑글레, 스펜스, 포스터, 토트넘 와서 투출전 기회를 얻었던 선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가능성을 좀 보여줬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준비한 대로 착착 잘 진행이 되고 있는 프리시즌 일정이 아닌가. 사실 경기 수도 부족하고 준비 시간도 짧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는 아쉬운 거 투성일 거예요. 그래도 이미 지난 시즌보다 좀 든든해진 어떤 그런 벤치 라인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전체적으로 많이 강해졌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손케쿨, 손흥민, 케인, 클루스스키 이 쓰리톱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을 것 같다는 게 좀 걱정거리긴 한데 상대 입장에서 요 셋만 어떻게 좀 막으면은 수월하게 제압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31일 새벽에 에이스 로마 평가전을 마치게 되면 그 다음 주에 곧바로 프리미어리그 개막입니다. 토트넘은 8월 첫째 주 한국 시간으로 8월 6일 토요일 저녁에 열리는 사우스햄튼과의 이제 개막전을 시작으로 이제 올 시즌 뭐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스리그 시작을 할 텐데 이 경기 저희 이제 풋볼리스트에서 매 시즌 축덕 원정대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축덕 원정대가 원정을 못 가는데 이 개막전 저희가 축덕 원정대 모처럼 띄웁니다. 8월 4일에 출발을 해서 6박 8일 동안
토트넘과 사우스햄튼의 개막전, 그리고 맨유하고 브라이튼의 개막전, 요 두 경기, 런던하고 맨체스터 이렇게 두 경기를 보고 이제 돌아오는데 둘 다 홈 개막전이죠.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이나 일정 비용 같은 것들은 풋볼리스트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에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뭐 일종의 영업이긴 한데 아무튼 저희 풋볼리스트에서 또 축구를 직관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안전하게 또 표를 또 확보를 해서 가기 쉽지 않잖아요. 저희가 그거를 이제 여행사와 함께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직접 직관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조만간 또 다른 얘기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오늘 2개의 도움 기록했다는 소식.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오빠 마무리가 뭔가 이상한데. You don't have to like me. Got enough love in myself, in my psyche. You should have the same in your brain nightly. If you wanna taste, bitch, you can fucking try me. If you wanna hate, bitch, you know where to find me. And if you go and hate this, you can fucking bite me. I'll be cruising in my lane fast, call it high speed. I've been working hard, yeah, I've been working